안녕하십니까. 경찰왕입니다. 현직 경찰관 여러분들에게는 승진을,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는 합격의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는 상식을 전달하는 일타쌍피 원 플러스 원, 꼭 먹고 알 먹는 꽁알 시간입니다. 꽁알은 경찰학 결혼 혹은 경찰 실무 종합 내용 가운데 출제 예측과 신선도 100%를 보장할 수 있도록 나의 30년 노하우를 가지고 주제를 엄격히 선별해서 진행합니다. 그러나 강의라고 하는 딱딱함이 있기 때문에 그 딱딱함과 지루함은 최대한 빼고 기쁨은 듬뿍듬뿍 더할 수 있도록 짤강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경찰, 폴리스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을까? 어느 별에서 왔을까? 즉, 폴리스, 경찰의 어원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돈줄이 아니라 구독으로 굿줄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경찰이라는 용어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 경찰이라는 용어는 일본이 영어 폴리스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한문 문화권에서는 경찰이라고 하는 한자를 동일하게 씁니다만 발음은 달라요. 우리나라는 경찰, 일본은 게이사스, 중국은 찡짜 이렇게 부릅니다. 발음이 죽이죠. 그 외에도 한문 문화권에서는 공공의 안녕을 유지한다. 이게 경찰이다라는 뜻으로서 공자와 안자를 따가지고 한문으로 공안 이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폴리스에서 경찰을 따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폴리스, 영어 폴리스는 어디서 왔을 것이냐라고 보면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를 폴리스라고 합니다. 이 폴리스의 도시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작용이나 정책을 그리스어로 폴리테이아라고 부릅니다. 이 폴리테이아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작용이나 정책을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헌법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폴리테이아는 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작용이나 정책 또는 헌법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왜 이게 헌법으로 불려질 것이냐라고 하면 헌법은 한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나아갈 방향, 즉 이념을 적고요. 또 하나, 이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은 어떤 조직을 갖게 될 것이냐, 이 조직은 어떤 행위, 어떤 작용을 하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써놓은 그 나라의 가장 기본이지만 최고의 법을 헌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도시국가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전반적 작용과 정책을 써놓은 폴리테이아라고 하는 것이 헌법을 의미했다. 이렇게 말한 것도 맞습니다. 이런 그리스 폴리테이아가 라틴어 폴리티아로 건너오고요. 이 폴리티아가 프랑스로 건너와서 폴리스가 되고 18세기 영국으로 와서 폴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경찰이라고 하는 것을 일본이 영어 폴리스에서 번역을 했다고 하니 경찰 어원은 어디냐라고 물으면 라틴어 폴리티아나 또는 그리스어의 폴리테이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죠? 자, 경찰의 어원은
그리스 폴리테이아, 라틴어 폴리티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2009년 경위급 승진과 2010년 2차 채용에 나왔던 문제네요. 고대에서의 경찰 개념은 라틴어의 폴리티아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도시국가의 국가작용 가운데 정치를 제외한 일체 영역을 의미하였다. 지문 자체가 맞을까 틀릴까 눈에 확 들어오죠? 자, 폴리티아나 폴리테이아는 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작용이나 어떤 이념이나 이러한 것들을 써놓은 헌법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정치까지 다 포함하는 일체의 작용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를 제외한 일체의 영역을 의미했다. 이건 틀린 말이 되겠고요. 2018년 경찰 간부에서는 경찰은 용어로 라틴어 폴리티아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의 정치, 특히 헌법을 지칭했다. 맞는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조심하실 것은 그리스어로는 아까 뭐라고 그랬었죠? 폴리테이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그리스어인 폴리테이아하고 라틴어인 폴리티아를 서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자, 경찰은 용어는 라틴어 폴리테이아에서 왔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 시험에 직방으로 나오는 경찰은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상식을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경찰, 영어로 폴리스의 어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반드시 그거는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폴리스라고 하는 영어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쓰고 있을까, 똑같이 쓰고 있을까 봤더니 대부분의 나라를 제외하고는 이게 각자의 언어로 별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폴리티에, 폴리제이, 폴리치아, 폴리치아, 폴리스, 폴리시, 폴리티에, 폴리시에 이렇게 부르고 있지요. 이거 이외에 상식을 한 두 가지만 더 넓혀가겠습니다. 우선 미국에 대해서 좀 배워둘 것이 있습니다. 미국은 50개의 주, 각 주를 한문으로 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나라죠. 50개 방, 50개 나라가 연대로 뭉쳐서 하나의 나라를 만듭니다. 그래서 연방국가 그렇게 부르죠. 미국은 연방 단위, 다시 말하면 국가 단위의 경찰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 단위의 경찰이 없다는 것은 엄밀하게 국가의 전체적인 경찰 업무를 전반적으로 보는 경찰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연방의 경찰의 업무를 제한적이고 부분적으로 수행하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 경찰이 이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일을 하는 반면에 각 주와 그 주에 있는 도시들이 자치적으로 경찰이 전반적인 업무를 쭉 수행하는 것이죠. 걔네들은 제복에다가 폴리스라고 하는 글자를 쓰고 제복을 입습니다. 그러나 연방 단위 경찰들은 제한적인 경찰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가운 내지는 제복에 폴리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자신들이 속해 있는 부서와 자신들이 한정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쓰고 입고 다니게 돼 있죠.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FBI를 보셨을 겁니다. 이 FBI는 연방의 범죄를 수사하는 국입니다. 이 I가 investigation, 그래서 조사 내지는 수사의 뜻이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죠. 이 FBI는 연방 단위의 범죄에 관련된 것만 수사를 합니다. 그 외에는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 외에 US 마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운에서 혹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US 마샬이라고 하는 것은 각 주의 도시에 마샬도 있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보안관이에요. 이 보안관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법원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US 마샬은 연방 단위의 법원과 관련된 일을 해서 법정의 질서를 유지한다든지 법원의 어떤 직원들을 신변을 보호한다든지 영장 집행에 관련한다든지 또는 범인을 호송하거나 또는 탈주한 범인들을
쫓아다니는 그런 일을 담당하는 것이 US 마샬이죠. 대개 영화에서는 범인들을 호송하는 마샬들이 이 범인들의 총을 맞고 맥없이 쓰러져 죽는 바보 역할로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나자빠지는 경찰들이 마샬이에요. 그리고 좀 더 똑똑한 경찰들이 나타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걸로 플롯이 잡혀 있죠. 그 외에도 DEA라고 하는 것으로서 연방 마약 단속국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D자가 드러그, 마약이란 뜻이거든요. 이와 같이 자신들의 하는 업무를 등에 또는 제복에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새기고 나는 연방의 제한적인 일을 하는 경찰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하나 넣어주시고요. 또 하나 체코에 대해서 상식을 넓혀가겠습니다. 체코는 우리 흔히 잘못 얘기해서 체코슬로바키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틀려요. 과거에는 하나의 국가로 체코슬로바키아가 존재했는데 현재는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두 개의 나라로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부를 때는 체코와 슬로바키아를 별도로 불러야 되는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정부가 체코를 부르면서 체코슬로바키아로 얘기했다가 쪽팔림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체코의 수도가 프라하죠. 체코에 관련돼서 상식을 하나 배웠습니다. 그 외에 폴리스하고 비슷한 용어를 쓰지 않고 전혀 다른 경찰의 용어를 쓰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가 있는데요. 아일랜드는 영국하고 아주 철천지왼수죠. 왜냐하면 영국 앞에 섬나라인데 그 영국으로부터서 피를 흘려가며 자기들의 독립을 얻어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어로 쓰이는 경찰이라고 하는 용어를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신들의 경찰이라고 하는 이 소위 이 공식 명칭이 평화수호대라고 해서 자신들의 언어로 요렇게 씁니다. 언가르다 시오차나 이렇게 씁니다. 평화의 수호대라고 부르죠. 이 평화의 수호대 안가르다 시오시나라고 해서 가르다만 따가지고 경찰이라고 하는 용어로 불리워 쓰고 있다라는 사실도 하나 알아두시고요. 칠레는 우리나라처럼 민간 경찰이 없습니다. 대신에 군대, 그 가운데서도 헌병이 경찰의 임무를 수행을 해줍니다. 이 헌병의 헌병대를 카라비네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헌병이 경찰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뒤에 등판이라든지 또 부를 때 카라비네로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로 쉐테르 이렇게 부릅니다. 쉐테르라고 합니다. 발음이 정확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쓴다고 하네요. 독특한 경찰의 호칭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그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경찰은 뭘 보고 경찰이라고 하느냐, 뭘 하는 것일까? 현대적인 의미로서의 경찰은 법을 지켜주는 사람이나 조직 혹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나 조직, 즉 법 집행기관이나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경찰을 우리 흔히 민중의 지팡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민중의 지팡이라고 할까요? 지팡이는 아시다시피 이거저거 장애물이 나와서 걸리거나 넘어져서 다치고 뭐 이런 것들을 막아주고 혹시라도 동식물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방어의 도구이기 때문에 경찰도 법을 가지고 민중의 불편함과 법을 어긴 행동, 즉 범죄를 우선적으로 막아주는 든든한 역할을 해주는 지팡이와 같다. 뭐 이렇게 해서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이 지팡이도
잘못하면 민중을 때리는 몽둥이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몽둥이가 아닌 훌륭한 지팡이가 되도록 경찰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동시에 무한 신뢰와 사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할 강꽁알은 여기까지입니다. 시험 정보와 상식으로 만족하시리라 믿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과 사랑을 전합니다. 구독 혼줄로 내주시겠죠?